진정 행복하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네요. 작은 꽃에서 하나 오고요, 작은 나무의 열매 하나에서 오고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소중한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굴곡 많았던 인생길. 힘들 때마다 자연은 그에게 위안과 답을 주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산에 왜 오르냐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 거야. 뭐 생각하고 살면 재미없어요.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 느낌대로 살면 됩니다. 산에서는. 여기 산에 들어온 이유가 걱정 근심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차를 만났어요. 야생차 2봉지. 그걸 먹고 감동받아 본 거야. 쉰을 넘긴 지금 드디어 그는 자연을 닮은 향기로운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고즈넉한 산간마을. 수줍은 듯 초가 이영이 깊게 감싸고 있는 소박한 집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일어나 자기만의 아침을 엽니다. 해가 뜨려고 그러네. 와, 오늘 하늘빛 너무나 좋다. 매일 봐도 새롭고 경이로운 자연. 그 자연의 시계 앞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어깨에 힘 빼는 게 중요해요. 빗자루질도, 삽질도, 팽이질도, 도끼질도.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어느새 마루까지 올라온 아침 햇살. 햇빛에 비치는 먼지 한 점까지 닦아내기 위해 이 때에 맞춰 걸레질을 합니다. 마루 닦을 때마다 대패질하는 것 같다니까. 예? 대패할 때 이렇게 힘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대패질 볼래요? 깨끗하면 따순내가 나요. 따뜻한 냄새.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어제도 오늘도 항상 방문 열면서 따순내가 나네 이렇게 할 때 그냥 따뜻한 집, 그 다음에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래야지만이 집에 들어오면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정도되고 깨끗한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자체가 제 자화상이에요. 내 모습 자체거든요. 이러니 자신을 챙기는 일은 늘 뒷전입니다. 일하는 데는 상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 기르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는데요. 일할 때는 좀 머리 때문에 거치장스럽다고 할까? 그래서 상투를 들게 되었어요. 머리 수건을 하는 이유는 상투 틀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단정하기 위해서 머리 수건을 하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요. 이러다 보면. 그러면 한 번씩 갈아주면 고실고실해서 정말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머리 수건을 하고 있습니다. 머슴 같지 않습니까? 완전 머슴.
내가 아무리 봐도 머슴이야. 머슴이라.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온 동섭 씨. 자신의 꿈과 땀을 모두 이 소박한 집에 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꿈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초가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15년) 전 이웃 어른들에게 억새 엮는 법부터 배워가며 이 지붕을 직접 이었답니다. 이게 새집이라고 하거든요. 새집, 셋집, 억새집. 지붕이 억새집인데 억새로 엮어서 초가 지붕을 이었는데요. 많이 수고로워요. 추석 때 9월 20일부터 비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뱄어요. 그래야지만 집 한 채 있거든요. 단 한 해도 있잖아, 쉬지 않고. 초가 지붕을 이었는데요. 사실 입고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저기 새들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지붕 위에서. 저기 구멍들 보면 많은 구멍들이, 새 구멍들이 뚫려 있거든요. 억새집은 겨울엔 뜨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도 좋지만 참새들이 특히 좋아한다는군요. 집에는 그의 이상도 담겨 있습니다. 매월당 선생의 자달한 시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6구절의 시가 적혀 있어요. 송불, 경불, 자다연이라고 하거든요. 솔바람에 차 다리는 연기, 요뇨사회 낙감변, 하늘하늘거리며 시냇가에 흩어지네. 자다 황엽 군지부라, 차 다리는 마음 그대는 아시는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단종을 폐위한 세조의 저항에 세상을 등진 채 차나무를 키우고 차에서 위안을 얻은 매월당 김시습. 동섭 씨도 근심을 잊게 하는 차를 만들고 싶어 차를 연구하게 됐답니다. 제가 사실 매월당 김 선생님을 흠모해서 그의 자연주의, 그의 실천주의, 그의 지조, 그의 절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차, 삶 자체가 가장 차와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매월당 선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매월당 선생의 발등에 한 점의 때만큼도 못하지만은 그의 맑고 향기로운 차 정신을 흠모해서 차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의 핵심은 차 본연의 자연 향을 잘 살려서 응축하는 것. 사람의 정성은 물론 햇살과 바람 등 자연의 도움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그 시골에서 살면서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자연의 변화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봄에 보통 차를 만드는 시기에 봄 바람이 있어요. 봄바람 아시죠? 아주 날카로워요. 우리 마당에 대나무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다 채반을 놓고 차를 널어놓거든요. 나물 열듯이. 차를 따가서 오면 그 채반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담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서 그냥 돌담을 쌓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돌담을 쌓는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거운 돌을 나르는 게 더 고역이어서 겨울철에 세찬 바람에도 견디는 돌담을 쌓았죠. 원래 있었던 것처럼 바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마음으로 돌을 놔요.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기초 작업을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몇 년 못 가서 담장은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쌓기는 많은 그 책임감이 필요하죠. 왜 집을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지 그 자부심을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어머니한테 가는 길입니다. 덕분아. 그가 지은 또 다른 억새집. 엄마. 계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아유 깜깜하네. 양말 신으셔야지.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나 양말 신겨준 기억나요? 어릴 때는 양말 신기도 어렵더라고. 다 어머니가 신겨줬지. 신겨줬지. 그리고 양말 있잖아 다 귀여가지고. 구순을 앞둔 어머니에게 그는 살가운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이불 도우면 잘 개요. 아, 또 어디 보자. 까꿍. 몇째 아들이에요? 야가요? 두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셋째냐? 두째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잊어버리시는데 엄마, 응? 내가 막둥이. 막둥이 아들이야. 막둥이 맞아. 이제 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벌로 키워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지우고 사세요. 연세가 드셔서 깜박깜박 하시는 줄 알았는데 몇 달 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원하지? 내가 아구임이 좋아. 엄마 그러거든 내가. 언제가 제일 좋았어? 너희들 클 때다 그러더라고. 너희 새끼들 우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면 가마솥에다가 보리밥 있지 않습니까? 보리밥을 데요. 물을 붓고 푹 데펴가지고 한 그릇 한 그릇 먹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했대요. 마음이 심란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이 직접 짠 망태기 하나 둘러매고 자연을 만나는 거죠. 이맘때라는 게 참 좋거든요. 개나리 필 때, 매화가 한창일 때, 수선화가 꽃필 때 얘들도 함께 피어요. 꽃차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게 목련꽃차인데요. 목련꽃은 꽃이 피게 되면 향기가 발향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꽃 봉우리 있을 때 따준 게 좋아요. 전에는 욕심을 갖고 목련꽃을 딴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꽃이 피기도 전에 목련꽃 봉우리를 딴다는 것은 지금은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몇 송이 따다가 어머니하고 함께 그냥 차를 한번 만들어서 마셔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 꽃과 풀을 봐도 어머니 생각이 앞섭니다. 먹을 때 순을 좀 캐다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심 때 같이 함께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6남매를 키우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맛난 음식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봄마다 산과 들에서 나무를 캐셨죠. 쑥부쟁이다. 봄나물 중에서 이것도 으뜸이죠. 쑥부쟁이도.
이때가 가장 맛과 향이 풍부할 때. 좀 커지면 질겨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막둥아 하면서.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쓴나물이 어떤 건지, 모우대가 어떤 건지,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배운 거죠. 모든 나물에 어머니의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이 모우대는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을까지 이걸 캐다가 너무를 해주셨어요. 늘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뒤 그 어머니를 위해 나무를 뜯는 아들. 거스를 수 없는 삶의 순리가 이런 거겠지요. 고생하며 어린 자식들을 키우던 젊은 날을 당신의 행복한 봄날로 기억하는 어머니. 이른 봄에 피어난 꽃 한 송이조차 그에게 새삼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자연은 간섭받지 않아서 아름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공존하고 조화롭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 자연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거슬러서도 안 되고요. 그냥 자연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산소유는 달콤한 향이 있어 꽃봉우리를 따 차를 만듭니다. 처음엔 차에도 욕심을 부렸지만 요즘엔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좀 적은 꽃이잖아요. 두 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나 갖다 드릴까? 어머니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이따가 꼭 꽂아드릴 거야. 꽃 한 송이면 돼요. 지금 이 꽃이 제일 좋아요. 이 꽃이면 내내 또 피잖아요, 꽃. 내년에도 어머니와 함께 봄을 맞고 싶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꽃. 나무 아래에만 서도 꽃향기에 취합니다. 한때는 그도 이 매화꽃 차를 만들기 위해 어린 꽃을 따 말려도 보고 쪄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참 봄이면 항상 매화꽃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매화꽃 나무 아래서 그 꽃향기를 느끼면서 매화꽃 필 때 그냥 한 입 따다가 찬물에 올려놓고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맘때만이 매화의 진짜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맘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때 한 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살다 보면 동섭 씨처럼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어머니 한 송이, 나, 그리고 우리 피디님 세 송이. 항상 봄이면 그 노래가 생각나요. 그냥 매일같이 흥얼거리는 노래.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그
동섭 씨가 다시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덕분아. 엄마. 나와보셔. 엄마 일거리 남았어. 가져왔어요. 쑥부쟁이 아시죠? 쑥부쟁이하고 먹을 때 좀 캐왔네? 손맛을 못 익혀. 예? 손맛을. 같이 먹으려고. 째깨로 바뀌었어. 산낫이. 엄마 쑥부쟁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거 못 되고 먹어. 먹을 때고요. 쑥부쟁이하고. 이거 뭐 살짝 따듬어야 될 것 같아. 좀 추려주세요. 예, 따주세요. 여기다 놓고. 우리 어머니 이것만 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그럼 그런 다음에 너 되자 그래갖고 이제 평생 자식들 챙기며 일만 해온 어머니는 편히 쉬는 법을 모른 채 일거리를 반기시니 자식으로선 안타깝습니다. 본가에 가면. 아잘 캐하는데 쬐게 캐갖고 뭐. 얼마큼 키워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저 요만치 되게만치 캐야 되니 이거요. 요거 조금 한 주먹 요거 한 주먹. 두 주먹 캐갖고 뭐. 너무 캐갖고 이렇게 캐갖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저희 앞으로 이제 선낫 할 거예요. 많이 하고 싶잖아요. 차도 선낫해서 만들고요. 밥도 선낫해서 짓고 일도 선낫 할 거야.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에게 즐거움을 드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절묘한 양. 그게 바로 선낫, 바로 조금이랍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합작품으로 뚝딱 나물이 묻혀집니다. 자, 됐어. 간 맞은 것 같아? 간간해. 내가 먹어볼까? 먹어봐 간간해. 짜잖아. 밥하고 못 맞아. 짜네. 엄마, 응? 이걸 우리가 대박이라고 해. 대박. 와, 대박. 요즘 애들이 와 대박.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차려낸 자연의 밥상입니다. 조촐하지만 들어간 정성만큼은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나날이 어머니의 식사량이 줄어서 걱정스러운 동섭 씨. 어머니가 입맛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 나물 맛 어때?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그냥 맛있어 뭐. 그냥 막둥이가 해줘서 마시는 거요? 차려줬으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먹어야지. 그러네요. 이맘때만 누리는 아들과 어머니의 정겨운 한때죠. 우리 어머니께서 많이 이집고 살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과거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한이 너무나 많았는데 요즘은 좀 어머니의 한들이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요. 이만큼. 절기의 변화를 알리는 봄비입니다. 대지를 적시고 잠들어 있는 나무와 새순을 깨우는 봄비. 비가 지나가자 완연한 봄. 충만하면 기울듯 이른 봄꽃들은 제 할 일을 다 하고 하나 둘 퇴장하는군요. 엄중한 자연의 질서.
이러니 제철을 사는 꽃들이 애틋한 것이죠. 덩달아 동섭씨도 분주해졌습니다. 진달래가 꽃을 피우고 숲이 초록으로 물드는 시기. 이맘때가 되면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벗을 만나러 갑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요. 몸도. 그 다음에 사업도 그렇게 썩 잘 된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그렇고 세상에 도피가 필요했어요, 사실. 그래서 산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차를 만났어요. 야생차 2봉지. 그걸 먹고 감동받아 본 거야. 차 제조법을 공부하면서 이산저산을 헤맨 끝에 이 야생차 군락지를 찾아냈죠. 야생 차나무들은 사람의 보살핌 대신 다른 나무들과 공존하고 경쟁하며 향을 만드는데요. 저거 움트고 있죠, 찻잎이. 이 움트고 있는 아가 우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찻잎을 따면 모지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 하나가 10cm, 20cm 가지가 자라나요. 우리가 이 작은 알을 하나 따면 이런 가지를 따는 마음으로 찻잎을 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차를 모를 때는 이런 어린 잎을 많이 땄어요. 이게 좋은지 알고요, 사실은. 근데 차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이 어린 모지 목숨보다도 끊어서 만드는 것보다도 차가 어느 정도 자란 잎, 어느 정도 자라서 잎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풍부한 맛과 향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잎을 따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사람들은 새순의 강한 기운을 탐해 비싸게 거래하기도 하지만 동섭 씨는 더 이상 이런 새순을 탐하지 않습니다. 차를 만나는 느낌은 정말 보고 싶은 내 멋진 벗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오래된 벗. 만나기 전에도요, 만나고 싶고요. 만나서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그 친구의 향기, 느낌이 오랫동안 남는. 차는 그 형연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향기가 있어요. 자연이 맺어준 오랜 벗 덕분에 그의 봄은 늘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시골에서 나고 자란 그는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죠. 어릴 적에 나무를 많이 했거든요, 산에서. 지게를 쥐고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때 땀 진짜 많은 땀을 흘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힘들면 소나무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식혀줬을 때 그 느낌은 아마 산에서 일해보지 않는 사람 아니면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젊은 날 도시에 나가 실패한 뒤 다시 돌아왔을 때도 산은 말없이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나무 뿌리와 열매를 내주어 그걸 팔아 생계를 꾸리기도 했죠. 가을에 몇 번씩 송이버섯 따러 가거든요. 그런데 송이버섯이 없어요. 멧돼지가 먼저 싹 가져가는 거야. 우리 다람쥐가 있었는데, 우리 다람쥐가 우리 형님이거든요. 맨날 밤주스로 다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가재. 저는 보련산 호랑이.
다람쥐 앉아서 밤을 줍는디 원산 호랑이 술주정을 하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바로 위에 병원에 있는 형만세가 가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55 됐나? 근데 요양병원에 있거든요. 뭐 날짜가 가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모르고. 소인증을 가진 형은 그가 힘들 때에도 어머니와 함께 늘 동섭 씨의 곁을 지켜주었죠. 아버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시고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동섭 씨의 재롱잔치는 장작팩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산에서 나무를 해온 그를 기특해 하셨죠. 그런 거 하나. 엄마 아버지처럼 내가 개노질 잘하지? 나도 장작 잘 폈어 젊어서는. 그래요? 뭐. 잘 폈어요? 이런 거 더 패갖고 막 하면 돼. 이거요? 예, 그거. 한번 패야 되겠잖아. 패드려야지. 이 장작팬 폼이 있지 않습니까? 폼 보셨죠? 그것이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훌륭한 석공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쇠를 자르고 돌을 이렇게 깨는 것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관심 있게 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장작을 패면서 어렴풋이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장작 팼던 것들, 석공이 돌을 깰 때 썼던 폼들이 있어요. 그런 폼들을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동섭 씨를 도시에 보내 공부시켰지만 아들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와 아버지처럼 몸으로 살고 있죠. 뭐든지 잘하죠. 뭐이고. 요 집도 이렇게 초가집을 이렇게 지선을 다 지어갖고 이렇게 초가집을 만들었잖아요. 걸리죠 지금도. 일을 항상 되게 하니까. 차 딸 때도 아주 무지하게 바빠요. 막둥이가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잘 살아가 좋지. 아이들도 좋게 덜하고 잘 먹고 그래야 되죠. 노모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대지가 깨어나면서 농부들도 바빠집니다. 어르신! 뭐 하셔요? 아니, 유채가 다 죽어버렸나 봐. 여기다 뭐 심으려고 하세요? 여기 이제 꽤 심고, 여기는 고추 심고. 고추 몇 두럭이나 심으려고요? 거기도 500개 하다가 작년에 300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300개요. 30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많이 하지 마요. 아니, 자네 이제 따다운 거부로 청량. 네. 내가 이제 연하게만 갖다 이제 숭글난 게 네. 사다가 이제 숭글놓게 따문 거. 음. 만난 지가 13년 됐어. 13년. 14년, 15년 됐어요. 제가 그거. 잘해. 뭐든지 잘해. 마당에 풀 하나도 잡풀 하나도 없는 거 봐봐. 싹 다 뽑아보고.
놀들 안 해. 시간이 아유 어르신 얼마나 게을른데 제가. 이게 뭘 게을러 그만하면 되지. 아니야. 아이, 젊은 사람들 직원이 이제 맨날 자고 그만하면 돼. 있잖아요. 낮잠 자고 있고. 입이 닳도록 동섭 씨를 칭찬하는 이웃 어르신. 바쁜 농사철에는 부직갱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게 농부의 심정인데 동섭 씨는 시간 날 때마다 이웃 노 부부의 농산일을 거둔답니다. 노 부부는 외지에서 들어와 이웃에게 먼저 다가온 동섭 씨를 꽤나 대견해합니다. 뭐라도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십니다. 파전도 해먹고 그러게 뽑으라고 연어. 그것도 뽑아놓고 이 시간 난데 뽑으라고 생게 뽑아야지. 그냥 한 줄 뽑아불소. 아니에요 어머니 많아. 한 달에 60만 원이잖아. 얼마다. 씨받을 귀한 파까지 뽑아서 파전을 해주시겠다는데 가서 안 가고 안 되는 거 간다고. 언제 들러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며 먹고 가라 붙잡는 이웃. 오늘은 파전에 진달래까지 얹어서 봄 분위기까지 내봅니다. 밥상머리에서 인심 난다고 밥 정이 들면서 식구처럼 편한 사이가 되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셔서. 큰일 들어. 예 잠깐 찢어서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 여기 드셔보셔. 나 이거 젓가락질도 못해. 그래요? 손이 괜찮아 갖고. 손으로 드실 거예요? 손으로 온 거로. 한번 만나. 아이고. 물감 거. 진심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이웃이 있다는 건 든든하면서도 큰 행복이죠. 뭐야지 뭐 얘는 뭐. 오갈피 차인데 누가 썼냐고요? 내가 쓰줘야 아, 또 어르신 필력이 좋네. 오갈피? 오갈피라고 오가피예요. 오갈. 오가피. 아유 갈피예요? 갈.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동섭 씨가 선물한 차를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어르신. 물 식어. 네. 동섭 씨를 만난 뒤 식후 차 한 잔이 진하다. 습관이 됐답니다. 예, 아주 물 이렇게 진하네. 갖다 끓여야겠네. 아, 너무나 안 뜨거 딱 좋아요 지금. 따끈따끈한 거. 어머니 오가피 타도 참 좋네요. 예. 나는 연어물 많이 먹어. 오가피를. 그 양반은 저 차를 많이 마시는데 나는 연어물 많이 먹어. 참 좋아. 혼자 저기 4시에 3시에 일어나갖고 길에서 마시고 오면 다 땜떠. 와 이따가 6시 된 년이 나서 밥이라도 캄캄해야 밥 먹어. 그렇게 일찍 나. 한 끼 먹으면 좋은데 이거 내가 이제 저는 진짜 병이라 나 혼자 다 먹어보지. 네, 잘하셨어요. 이제 처지기만 이제 먹든지 말든지. 야불 때면서 그렇게 불러라도 뭐 까딱도 안 해 그랬어. 지르다고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 그 피 부족한 사람한테 동섭 씨 덕분에 뒤늦게 차의 매력에 푹 빠진 어르신. 근데 사람의 향기에 취해 차 맛이 더 좋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작아서 하나 더 생겼다고 써 내가. 15년 14년이 됐는데 이네 아들이나 똑같아. 이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 딴 사람들은 어른데도 못해. 받아들일 것은 얼마 안 되니 막 넘터질 것을 좋아해. 막 주업으로 아무라도 맘만 많이 사랑하시면 막 무조건 주업으로. 넘치기를 좋아해. 주기를 좋아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도 어르신 손을 보면 완전히 굳은 살입니다. 바늘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 단단하세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몸으로 사는 어떤 성실한 삶의 모습을
어르신과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뭔 소린가 했더니 공사 중이군요. (10여 년) 동안 돌담 쌓느라 그 고생을 하고도 또 돌과 씨름 중이라니. 석공이었던 아버지의 돌 사랑이 대물림된 걸까요? 지금 이쪽에 돌계단을 만들고 있어요. 꽃나무도 심고 돌담도 쌓고 그다음 길도 내고 해서 제 마음을 가꾸듯이 집안을 조성을 해요. 집 뒤에는 그만의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형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로 채워진 그의 마음밭 같은 공간이지요.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꽃과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들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이 길을 만드는 이유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행복한 길을 만들고 있어요. 돌을 쌓을 때는 첫 돌이 가장 중요해요. 첫 돌 놓을 때가 시작이 반이거든. 생김새가 다 다른 돌인데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맞춰서 쌓아야 되고 또 이렇게 계단을 밟을 때 이게 제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이 서 있어야 돼요. 특히 계단은. 그래서 그런 그 모양들을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돌이 놓여 있도록 하면 이런 거친 돌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요. 먼저 이 길을 만들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무거운 통나무로 일일이 돌을 고정하느라 계단을 완성하기까지 닷새나 걸렸답니다. 돌계단이 완성되자 그는 곧바로 어머니를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차 마실 때 갈 수 있겠어 집에? 집이 어딘데? 지척인 아들네로 봄나들이 가는 길. 여기서 아마 집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가 쉼없이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건 어머니의 기억을 지키려는 간절함이죠. 여기 두더지가 지나가네. 정원에 굳이 돌계단을 만든 것도 어머니와 아름다운 봄날을 함께 즐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히 내려오셔요. 엄마, 이 길 어때? 좋대요. 잘 내가놨고. 저기 엄마 그때 절이 올라갔잖아. 가팔랐잖아.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서 엄마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 무슨 꽃인지 알아요? 몰라고 뭐. 동백이야. 이 동네 곧 맞아. 다 입에서 돈서 이겼구나. 아들 한 걸음, 어머니 한 걸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차도 준비했는데요. 꽃봉우리 몇 개를 따서 말린 목련꽃차와 매화꽃. 이맘때만의 봄 향기로 어머니에게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잔에다 꽃을 띄고 있다니까? 이거 더 우러났네 많이. 진하게 이제 더 맛있을 거야. 드셔보세요, 어머니. 봄꽃 향기에 아들의 사랑까지 더해진 특별한 차. 어머니의 기억에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이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이 소자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재미있구만요. 재밌습니까? 네. 소자가 정성스럽게 차를 올려 싸웁니다. 야, 따뜻한 게 봄이 좀. 아니야, 가을 아니야, 어머니? 아니야. 아니야, 가을이야. 봄 들어왔어. 봄이야? 나는 가을 같은데? 나락에 누래야 가을이. 뭐도 안 숨겼어. 아직 뭐 안 입었어요? 계절에 때가 있듯이 삶에도 때가 있어 이 때를 놓치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먼저 살았던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 이보소 번입네. 아, 이 젊은 친구야. 걱정 근심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다 버리고 살지 왜 그래. 늘 하는 말이 걱정 근심이거든요. 근심 걱정.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소중한 겁니다.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